주간 기념회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김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희원 선생님, 네, 딱 보기에도 이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니다. 저는 우리 김달진 선생님하고 일찌감치 알게 됐는데요. 나름 정치인 중에서는 그래도 어떤 전시회가 있거나 공연을 하면 현장에를 가장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상 어떤 전시장을 가든지 그 장소에서 늘 뵙는 분이 우리 김달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가?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이후에 한번 하시고 있는 일의 그 장소를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몇 번 못 가다가 그 홍대 앞에 이제 박물관을 이제 제대로 하셨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왜 개인이 하지?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공적 개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개인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백방으로 여러 군데 찾아다니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공적 개념으로 화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 기관하고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정말 좋아하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서 결과 그 분야에 최고의 대가가 된다 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을 하셨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김달진 선생님이 쌓아오시고 모아오시고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던져진 아마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 꼭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출판 기념회 장소도 아마 이 예술회의 집으로 잡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중에 이 사업을 꼭 한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것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김달진 씨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올라오기 싫었는데 자꾸 불러서 어떻게 올라왔는데 저는 김달진 하면 바보 김달진 이렇게 입력이 돼 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깨 가죽이 기울 정도로 미술 자료를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예전에. 평생 갈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런 바보가 세상에 다 있나? 그래서 김달진 하면 저는 떠오르는 말이 우공이산,
입니다. 바보가 삽질해서 산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야유하는 말로 처음에 쓰였던 것 같은데 딱 의공산이 김달진 관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삽질을 하더니 진짜 산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위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일대기가 출판돼서 축하를 드리는데 오늘이야말로 바보 김달진이 우인 김달진이 된 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생전에 위인 정기 받아본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참 역사적인 날인데 진짜 산을 또 하나 옮겨놨네요. 이 책은 우리 미술계의 중요한 자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세대에게는 훌륭한 위인정기처럼 큰 거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을 주는 훌륭한 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나와가지고 약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상업파랑에서 미술 자료실을 만들어가지고 자료실장으로 초빙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잘 아마 일생일 때 월급 제일 많이 받았을 때 같은데 그래서 그쪽 이게 가나아트센터예요. 이호재 회장하고 어느 날 차 마시다가 김달진 실장을 더 이상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희망이 뒤집어서 줄 것이다. 지금 힘들어도 독립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독립하라고 엊그제 울먹이 든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대아성을 만들고 산을 우뚝 세워놨네요. 참 훌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지희 작가님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고객관리 주무관이신 이은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20년가량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더니 제 결재를 주셨던 관장님, 실장님 모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싹이 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그 김재희 선생님과는 세월을 거슬러서 한 2006년도 도슨트 운영을 이제 체계화하던 시점에 담당자와 봉사자로 이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국현에서는 20기의 도슨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김재희 선생님께는 저희가 기수 이전에 함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기 도슨트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도슨트계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수년간 국립현대미술관의 뭐 과천을 시작으로 해서 덕수궁, 서울, 삼관을 오가면서 쌓아올린 도슨트 역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표창으로 명실공 입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박수 쳐주시나요? 네. 그만큼 도슨트 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에 기여를 또 하셨고요. 오래된 그 도슨트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해설 기법을 이제 다른 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또 계속 배출되는 신규 도슨트들의 적응을 돕고 또 도슨트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여튼 이 책은 수집가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많이 떨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축사를 준비하면서 최근 아주 핫하게 떠오른 그 이효리의 국민 대축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셨죠? 그 순간 그 제이 선생님하고 김달진 선생님의 공통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효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분 모두 마음 가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자신의 마음의 소리임을 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뭔가 좀 멋져 보이는 멋진 또는 누군가의 멋진 말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길,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이렇게 위안받으려 하지 않고 인생 돕고다이다 하시며 쭉 살아오신 분들, 그러다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위안받고 또 미련 없이 각자 자기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말의 힘보다 몸소 체득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신 두 분의 아카이빙을 기념하면서 이것으로 조촐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출간 기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 뛰는 일을 쭉 해오셨던
자, 먼저 이 책에 사실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을 책으로 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먼저 김달치 관장님을 모셔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에서 손님 맞이를 하기는 비좁아서 예술가의 집을 알아보았는데 예술인 모임으로 많이 찾는 공간이라 1월에 예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오전에 모시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도 예술가의 집 활용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돼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을 위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시절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저의 출판 기념회를 1995년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벌써 29년 전이네요. 이전까지 교류가 없었던 심현섭 선생님이 2016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찾아와 주어서 이를 계기로 제 삶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달진닷컴에 이미 진행되었던 글을 공개해 두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단행본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전 아트북스 정민영 대표가 연결해 주어 김재희 선생의 저자로 글을 써주었습니다. 단순한 구술체록이나 자서전이 아닌 16번의 인터뷰와 그간 공개한 적이 없었던 몇십 건의 일기장을 통해 2년 만에 발간하게 된 전기적 에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간 숨겨져 있었던 저도 다 기억하지 못했던 제 삶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니 마치 알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생각과 행동, 과정을 참고문헌을 통해 해석해 주신 김재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김정규, 유홍준, 윤봉모, 정재숙, 윤진석, 김병정 선생님 6분께서 추천사를 통해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서 해왔던 수직이지만 이를 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수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직접 방문하여 저희 깃폴더라고 분류하는 작가 파일을 보면 다들 놀랍니다. 한국금연예미술 대표 작가 330여 명의 신문, 잡지 기사를 스크립한 것으로서 이거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미국미술관에서도 볼 수 없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특별한 자료입니다. 백남준이 14권, 이중섭이 10권, 청경자 9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얼마 전 덕수궁 미술관에서 마무리한 장욱진 전시에도 박물관 소장자로 일급전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특강을 가게 되면 첫째, 좋아하는 것을 하되 그것이 자기 만족을 떠나 사회에 공유화되어야 한다. 둘째, 최선을 다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노력하라. 셋째, 차근차근 쌓아 올리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쉬운 사회이지만 아직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커다란 과제는 매월 127만 원의 월세를 내며 제2공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김달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후손에게 남겨줄 우리 모두의 책임감입니다. 그동안 서울아트가이드 간행물의 광고로 연구소와 박물관을 꾸려왔는데 인쇄 매체의 쇠락으로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는 것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 자신의 체력도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큰 응원을 받지만 그런데도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사명이 끝나겠구나, 이런 회의감, 자괴감과 매일같이 싸웁니다. 영상 아카이브, 유튜브를 남긴다는 열정으로 또 일을 시작을 해서 6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열렬한 사랑과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이경성 관장님, 미술관에서 나온 저를 받아준 가나의 이호재 회장님, 처음 박물관 회장을 맡아주시고 지금은 병석에 계신 박내경 전 회장님, 지금 후원회 회장으로 물씬 양면을 함께 해주는 앞에 계신 우리 윤진석 선생님, 일일이 성함을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렇게 일해올 수 있었습니다. 박동석에도 항상 오랜 기간 함께 일해주기는 저희 연구소 박물관 직원들, 제 삶의 동반자인 최명자 권사, 함께 일하는 딸 김영나, 아들 김정영, 항상 고맙고 아버지로는 정말 미안합니다. 이 많은 손길을 통해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얘기 있는데 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꽤 쉽지 않은 과정을 해서 오늘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김재희 작가님 모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날씨가 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미술 해설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 도슨트인 김재희입니다. 먼저 축가를 불러주신 윤 의원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성마대원이세요.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간 기념회 때도 부탁드렸고 이번에도 부탁드렸었어요. MR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도드라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또 은수님. 은수님은 제가 도슨트가 되고자 했을 때 저희 면접관이셨어요. 면접관인데 지금까지 그 은수님의 딸과도 친하게 지내며 잘 인생 친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병봉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에 이어서 두 번째 책도 내주신 김진성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출판사 만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사실 글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쓴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도슨트 생활을 하면서 여기 도슨트 분들도 친한 친구들 와 있는데요. 원고를 쓰고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쉬우면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쓰고 지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고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정말 계기가 됐고 그리고 디딤돌이 돼서 두 번째 책까지 60대 중반에 써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앞에 서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은 도슨트 활동의 경험을 살려 쓴 24명의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에 대한 책이었고요. 또 두 번째 책마저도 첫 번째 책이 마중물이 돼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두 책 다 한 분의 도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한 분의 성함은 정민영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수업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첫 책이 나오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그분께 가서 인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첫 번째 책 때에는 어떤 도움을 주셨냐 하면 책의 막바지에 만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치 정말 대단한 그 의상 디자이너가 마지막 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정말 안면도 없는, 물론 미술계에서는 유명하시기 때문에 이름은 알고 있었고 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찾고 스캔도 하긴 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김달진님에 대해서 책을 써보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정민영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을 해가지고 내가 제안을 받은 게 진짜 맞다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머리도 때려보긴 했는데요. 선뜻 확답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그냥 정민영 대표님을 믿고 제가 한번 관장님을 뵙자 하고 갔을 때부터 점점 이거 써야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존에 계신 미술자를 박물관장님에 대해서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뵙고 나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미술계에서 대단한 분들도 와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미술 자료 수집이나 공유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관장님을 뵀을 때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뵀을 때 받았던 인상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뵌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비는 많이 왔고요. 날이 흐렸어요. 그리고 6시가 넘어서 뵀습니다. 직원들도 안 계셨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내용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사실 지금.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 셀카로 아무도 없으니까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셀카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셀카를 잘 찍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잘 못 잡았어요. 그리고 비가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추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거를 관장님께 보내드려야 하나? 너무 내가 안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딱. 그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정말 제가 예상하지 않은 답이 왔어요.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연 설명도 없었어요. 그 문장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장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곧 알게 됐어요. 관장님의 좌우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했고요. 관장님은 또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제가 요청한 자료를 11시 넘어서 보내주시는 적은 있어도 그날 24시를 넘기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뵙고 얼마 전에 칠순잔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연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열린 마음이었냐면요.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원래 이게 기록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록 덕후처럼 기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에게 편지 쓰는 것도 일기장에 한 번 쓰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기록은 많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기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기를 보는데 제가 좀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김진 선생님 집에 가져가서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 없고요. 분실하면 어떡해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누가 저에 관해서 쓰지도 않겠지만 쓴다고 해도 일기장만큼은 꼭꼭 숨겨놓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주인공인 자신에 대해 좀 잘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체적으로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객관성을 좀 잃긴 했어요. 2년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상은 어느 더운 여름날에 관장님실이 있어요. 그 옆에 직원도 계시고 컴퓨터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각사각 소리가 관장님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좀 원래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들렸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자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접시에 과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깎아가지고 오셔서 제가 굉장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에 대한 인상은 마무리하고요. 이 책은 표지부터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드라진 특징이 좀 저한테 과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김달진 관장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추천글을 써준 분들이 우리나라 문학의 기레아성 같은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종규님, 유홍준님, 윤범보님, 정재수님, 윤진섭님, 그리고 김병종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문화 자존심을 지켜준 문장지의 문장이라는 글자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모아서 집자한 것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저께 각 추천서를 써준 분들이 구절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사말로 만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계를 꾸리면서도 신념과 끈기로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헤치며 미술자료 수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글 중에 일부입니다.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은 이 남자의 질긴 뚝심이 일궈낸 왕국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70이 넘는 지금까지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달진님의 근면 성실함은 타인의 사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저는 객관적인 눈으로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상 저자 김재희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을 쓰는데 부담감이 참 크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라고 느껴지셨었나요? 저는 사실 제가 먼저 부담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됐어요. 생존에 계신 분은 어떻게 써? 그런 말 반응? 왜 어린애들이 사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기가 진짜 놀라는 것보다 엄마가 놀라는 걸 보고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좀 더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쓸까만 무조건 생각을 했고요. 다른 분의 반응에 의해서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이 글을 만드는 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생각을 깊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도 한번 깊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 언제 나왔죠? 출간이 됐던 게? 2019년에. 19년에 했고 2024년에 두 번째. 네. 주기라면 또 다음 책도 준비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실천력이 좀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발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다 집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썼어요. 네. 사실 근데 그때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근데 정민영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감사한 인연이 있는데 세 번째 책도 한 1년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김재희 선생님 이런 책을 쓰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2주 전에 딱 스친 게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네. 첫 번째 책 쓰실 때랑 요거 쓰실 때랑 물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쓰실 때 그 무게감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책을 쓸 때는 제가 욕구가 아주 강했어요. 쓰고야 말 거야. 난 어떻게든지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책은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많이 달랐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관장님께 또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제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에 관련된 것도 좀 수집을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 스크랩북을 보면 영화가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기작, 야한 것, 문제작. 이게 라임을 탄다라면 야한 작이 돼야 되거든요. 야한 것이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것이라고까지 썼던 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청소년 시절이니까 우리가 이거 성인 영화에 대한 그 신문의 광고 이런 거 났던 거를 모으면서 그게 이제 호기심, 그 청소년이 그런 게 있으니까 모았으면서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걸 야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스틸 사진이 이제 신문에 나온 거 네. 그런 정도를 모아서 그걸 아마 야한 거라고 붙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다 그냥 김재희 선수가 다 들켜가지고 청소년기의 그런 호기심이라고 아까 그런 건 다
있으실 줄로 아, 압니다. 그럼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수집을 하시게 됐다라고 제가 봤는데 가장 먼저 수집했던 것,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수집은 처음에는 이런 뭐 미술 자료 수집을 했던 것보다는요, 옥천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 충남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자료 수집을 했고, 처음에는 뭐 우표, 기념 우표 나면 대전 우체국 창구에 부전인이 가서 우표를 사서 모으기도 하고, 뭐 담배값 뭐 이런 거 모으다가, 제가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왜 이런 미술 자료를 수집을 했느냐? 근데 단순했어요. 그 당시는 뭐 우리가 지금 피카소의 원화를 뭐 예술의 전당에서도 보지만 몇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냥 주부생활, 여성동화 이런 데 모나리자, 피카소 그림 하나 나오면 그 화보, 그 낱장 하나 뜯어서 모았던, 거기에서 저는 제 어떤 주변에 이런 거라도 뭐 책에 다 나오긴 하지만 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떤 소외감 이런 거를, 그런 걸 모아서 이 깨끗한 종이에 붙이면서 거기에서 어떤 나만의 만족 이런 거를 찾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대전 원동이라고 있어요. 그 서점에 가가지고 피카소를 뭐 그때 잘 모르죠. 근데 피카소의 어떤 문고판 이 책을 샀던 것이 거의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미술 자료 뭐 이런 책을 샀었을 때 맨 처음에 샀던 것이 피카소. 근데 이 사람 그런 굉장히 이상하게 그리네? 그런 거 정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야, 요거는 조금 수집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 조금 긍정적인 것만 도와주면 난 이거는 내가 수집하고 싶다라는 거를 하나 꼽는다면? 그렇게 여쭈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요. 저도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전시장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팔기도 하지만 다 그분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 그러죠. 근데 감히 제가 옥션을 드나든다, 옥션을 간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저를 옥션으로 이렇게 이끌게 해준 사람이, 이거 좀 예전에 없었던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우리 미술시장 연구소로 유명하시는 거 서진수 선생님 지금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서진수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코베이 경매에 서화협회 회고가 나왔다. 이런 소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1984년인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 자료전이라는 그 전시를 열었을 때, 그 당시 사실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가 없었어요. 오광수 선생님이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프랑스를 가시면서 이 전시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구열 선생님이 그 전시를 주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서지학자, 남해 안충구 선생님의 그 서화협회보 두 권을 빌려다가 전시를 하고, 그때 토노 잉크로 된 거 복사를 두고 반환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억이 있고, 2008년도에 저희 박물관 첫 번째 전시가 미술 정기관행물전 잡지 전시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그걸 찾아서 이번 전시회에 내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한국정치문화연구원, 지금 한국각중앙연구원인가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서 코베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서진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저는 얼마나 그 중요한 거를 알지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경매장에 갔는데 뭐 인사동에 그 나이 드신 잘 아는 분들도 거기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매에 붙여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경매장이라는 거를 사실 그때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막 우스갯소리로 이건 평생에 내가 한번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거 못 사면 이거 평생 후회할 거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우스갯소리 뭐 과거 딸락돈이라도 저거는 해서 사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또 A씨가 그러더라고요. 형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올라가니까 형이 살 수 있는 금액을 얼마 정해놓고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건 내 물건이 아니다. 손을 떼라. 경쟁하다가 올라간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매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덜어 드나드는데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시작가의 2배 또는 3배 정도 해서 사전 예약을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많은 거를 놓쳤지만 저는 이제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어떤 발굴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책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지금은 이제 소소한 것보다는 과거의 기록이 또 경매라는 부분에 나왔던 것들을 좀 눈여보고 계시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트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하트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